좀 중불난?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충분히 속물이시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충분히 속물이신데 그러면서도 전주라는 집안이 좋은 게 그런 각박하지 않음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되게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녀는 시골에서 키워야 된다는 신념을 갖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오면 늘 숨겨주셨어요. 완벽주의자인 아버지가 볼 수 없게. 그래서 되게 좀 맡겨주시는 편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모진 말씀도 가끔 하셨죠. 너는 말만 좋아 라고 딸한테 얘기해서 내가 내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게 문제집을 풀겠다고 해서 학교에서 사라는 걸 했는데 안 풀고 다음번 문제집을 학교에서 사라고 하는데 엄마는 네가 그 문제집을 다 풀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번에 사줄 수 없다고 얘기하셔서 중간에 껴서 굉장히 곤란했죠. 유행을 따라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런 면들, 그런 게 충분히 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은 백과사전이 실제로 쓰는 백과사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가 있으면 같이 찾아보자. 그래서 사전 찾는 게 별일이 아니었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사전에 왜 앵그르의 그림도 있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명화들도 보고 이런 것들. 그래서 집에 책이 있다면 책은 읽어야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주어지고 학원이나 이런 거에 다니지 않고 그런 걸 다니지 않고 좀 그냥 꿈꾸게 좀 내버려둬진 측면이 있어서 그런 장황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문도 역시 아까 질문하신 거에 말씀드리자면 제가 3년을 배우게 되면 여기 번역원 연수원 과정이 처음 들어갔는데 기초과정이 3년인데 거기에서 일주일에 4시간, 하루에 3시간씩 과목을 4과목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진짜 매트릭스처럼 쏟아지고 그래서 처음엔 너무 힘들어서 이걸 그만둬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죠. 쫓아가기 너무 버거우니까. 성적은 꼴등이고. 약간의 잠깐 나와서 일화를 소개시켜드리면 전주에 분원이 있어요. 번역원 분원이 있어요. 근데 한문을 하려고 입학을 하고 났더니 저희 부모님께서 전주 분원장님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분이 제 성적을 알로 서울에 오시는 거죠. 그리고 막 서울 선생님들한테 내 얘기 해놓고 막 이랬는데 이제 그 되게 유명한 한문학계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 선생님이 저를 이제 가르쳐 주셨었는데 그 선생님한테 이제 동서풍을 가서 인사를 드리러 어쨌건 인사는 어른이시니까 드려야 되니까 얘기도 해놨다는데 어쩔 수 없이 드렸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그 되게 잔인한 소풍이죠. 그 전날 시험 보고 그 다음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시험을 봤는데 굉장히 막 신나게 끊어지더라고요. 근데 글자 2글자 남았죠. 이걸 어떻게 하지? 파버릴까? 그렇게 보고 이제 선생님한테 안녕하세요 임자원입니다. 그랬더니 자네가 임자원인가? 한숨 공부를 더 해야겠네. 그러면 더 해야죠. 이제 그런 처지였죠. 매우 힘들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상임연구원 과정은 굉장히 힘들어요. 여기는 연수원은 보통 50명이 입학 정원이고 청강생까지 받으면 7~80명 받거든요. 근데 상임연구원을 받으면 1년에 3명 내지 4명 뽑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시험이죠. 그래서 상임연구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시험을 치르더라고. 이제 편지글은 또 다른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서간문을 배우러 이제 바깥으로 배우러 나갔는데 3년이나 그 고생을 하면서 그럼 12과목을 배웠을 거잖아요. 근데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죠.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선생님께서
그분도 우리 기관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은퇴를 하셔서 바깥에서 가르치시는 수업이 있고 뭐 이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갈 시간을 살짝 놓치는 바람에 선생님하고 마주쳤어요. 그래가지고 자네는 어디서 왔나? 그래서 번역원에서 왔습니다. 아, 번역원 몇 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럼 번역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 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도서관에 가서 처음으로 도서관에 있는 저희 집엔 사전이 그렇게 없었거든요. 엄마 안 사줘가지고. 그래서 도서관에 가가지고 있는 사전은 다 찾았어요. 그러니까 한문 사전이 10권이잖아요. 중한 대사전만 해도 10권이거든요. 거기서 일본에서 만든 것까지 하면 20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제가 한 달락 번역하기 위해서 쌓아놓는 거죠. 눈물이 나더라고요. 시간은 자꾸 가는데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정말 미친 듯이 찾았고 토 나오도록 했죠.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한문을 보는 눈이 열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상임 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죠. 근데 글을 좀 잘 쓴다고 번역을 시원하게 한다고 저를 이제 육문하려고 여기 한국 고전 번역 승정원 읽기팀에서 저를 채용을 했어요. 아는 선생님이 해보라고 그래서 갔는데 육문이라는 게 이 글을 다듬는 건데 원문을 보고 번역문을 보고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나 찾으면서 하는 거죠. 가당키나 합니까? 심지어 승정원 읽기는 초서예요. 알 수 없는 글씨 있잖아요. 이렇게 막혀 있는. 그래서 초서 원문 놓고 탈초한 초서에 이제 정자로 바꾼 본 놓고 그리고 번역문 놓고 하루에 할당량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 미친 듯이 보는 거죠. 그렇게 토 나오기 몇 개월을 하고 났더니 낯선 글들을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정말 피아노하고 비슷한 작업이에요. 죽도록 연습하고 새로운 악보, 초견이라고 하잖아요. 새로운 악보 줬을 때 얼마나 칠 수 있는지 계속 시험하고 그걸 토 나올 때까지 하고 그렇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한 단계 올라서게 되는 거죠. 어떤 언어를 선택하셔도 톤은 한번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강의하시면서 과거를 현재로 활자를 형식으로 이걸 미래로 보낼 수 있어야 하는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되게 고민하는 부분이랑 맞닿아 있어서 여기서 강의가 끝나는 게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고전 모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좋은 고전을 읽고 함께 나누고 하는데 그렇게 배운 것이 제 안에 흡수가 돼서 제 삶의 형식으로 나오는 부분에서는 배움의 양과 질에 비해서 너무 미비한 거죠. 그런 부분에서 늘 좀 자신의 내적 제 안에 괴로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든 각자의 삶이 다 다르니까 정답은 없겠지만 강사 선생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면서 어떻게 그것들을 해나가시는지에 대한 팁을 좀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좀 운이 좋았어요. 여러분들이 논어를 읽으실 줄 알았으면 빨리 제 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출판사에서 논어를 번역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곧 논어 책이 나올 거예요. 아주 현대적인 번역으로 나올 건데 출판사에서 너무 공을 들인 나머지 지금 마지막 교정을 본 지 한 달이 지났는데 뭘 하고 계신지 나오진 않아가지고 네, 곧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 번역을 하는 것도 되게 큰 도움이었죠. 제가 매우 감명 깊게 읽은 책이 함석권 선생님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거든요. 뜻으로 본 한국 역사 그 전까지는 역사책이 죽어있는 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역사를 되게 재밌는데 그래서 뭐 다 지나간 일이잖아. 그리고 금난정권, 그럼 이건 뭐고 이 다 외워서 한글 1443년 만들고 1486년 판 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읽으면서 책장을 덮었는데 내 눈이 미래로 가 있더라고요. 심장이 뛰더라고요. 역사적 사료라는 거는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는 매우 별거 아니거든요. 그분이 학자도 아니었고 그 역사학자도 아니었고 당시에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걸 그분이 찾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아주 단순한 역사적 사료만을 가지고 쓴 글인데 정말 뜻으로 보는 거예요. 한국 역사를. 그래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심장이 뛰는 글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읽고 났더니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때야 하는가, 제 시선이 과거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미래로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역사라면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이 염두에 둔다라는 거거든요. 화끈하게 답을 바로 찾을 수 있다면 늘 좋겠지만 거의 모든 일은 염두에 둔 채로 몇 년을 살아야 되는 거죠.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도, 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만 기독교에 대해서도 생각할 때 원래 집이 기독교 집안이어서 믿게 된 건 있지만 진짜로 기독교가 믿을 만한 종교인가? 라는 고민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을 때 제가 고민했던 건, 저는 그 전까지는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랑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사랑하고 살면 좋잖아요.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던 거죠. 세상을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살지만 거기에 사랑도 있으면 더 좋지 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인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을 때 보니까 사랑만으로 살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나님이 뻥을 치든지 세상이 뻥을 치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 거잖아요. 그전에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서 거기에 사랑이 있으면 더 좋았던 거였고, 내가 기독교를 나의 종교로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고민을 했을 때 세상이 사랑만으로 사라지는가 라는 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불가능하다면 전 기독교를 그만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거짓말이니까. 아니면 그냥 종교를 믿든지, 하나님이 진리다 라는 입장에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종교로 믿는 거죠. 마음 편하게. 역시 그 질문도 몇 년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죠. 내 일상을 살면서 고민해보고, 내 일상을 살면서 또 고민해보고, 책을 읽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책을 읽고 고민하고, 사람들하고 대화해보고, 매우 오래 걸렸죠. 조금씩 발견해 가면서. 역시 미래를 본다는 작업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의 지금 작업도 그런 거지만 계속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조금의 성과를 가지고 또 확장시키고 그러다가 저 같은 경우 이번에 논어를 아주 현대식으로 번역하게 되는 좋은 기회를 가지면서 번역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현대적으로 접목시킨다는 건 무엇인지 매우 깊이 고민하고 깨닫게 됐었고요. 아마 그렇게 되면 더 진일보한 상태에서 다음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과는 적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고민에 비해서 늘. 하지만 그게 그러니까 안 돼가 아니라 내가 고민 시작한 이상 20년은 한다. 그렇게 되면 점점 조율이 되어가지 않을까. 아까 뇌기능처럼 그쪽의 세포들이 활성화 점점 돼가면서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시선 자체가 그렇게 변화하게 됩니다.